안녕하세요. 음악으로 만나는 평화통일교육 수업 안내를 맡은 백옷라운초등학교 교사 김햇살입니다. 저는 워크북에서 음악 교과 수업 2차 시 집필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수업의 대주제는 평화를 사랑한 작곡가 윤희상입니다. 우선 음악교육과 평화통일교육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통일교육에서 음악교과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에 의하면 음악은 소리를 통해 인간의 창의적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며 인류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음악 역량에서도 이러한 음악교과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개방적으로 수용하며 행복을 창출하는 음악적 감성 역량은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 애호심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음악적으로 표현하고 타인을 이해하며 소통하는 음악적 소통 역량은 타인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악을 통해 우리 문화의 전통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는 문화적 공동체 역량을 키운다면 평화통일 의식 함양도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음악으로 생활의 다양한 갈등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보는 경험은 갈등 조정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렇듯 음악교육은 평화교육과 같은 목적을 지향하며 학생들의 평화통일 감수성 함양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통일교육에서 문화예술교육은 남북한이 추후 내적 통일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필수라는 점에서 음악교과는 분명히 평화통일교육과 함께 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입니다. 또한 음악이 가지고 있는 인문, 사회, 자연, 과학적인 특성은 다른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학습 경험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어려운 평화통일 교육도 음악의 소리, 상징과 만나면 평화의 정서를 표현하고 다양하게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음악이 평화통일에 대한 객관적인 인지적 이해, 또 통일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정의적 감수성 함양, 통일 의지와 실천 행동으로 나아가기까지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통합해주는 교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음악 교과를 통한 평화통일 교육 수업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수업 구상과 상세 활동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8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개최된 제16회 반클라이번 콩쿠르에서 1위의 영예를 아는 이문찬 피아니스트를 기억하시나요? 이문찬 피아니스트는 반클라이번 콩쿠르 전에도 2019년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만 15세의 나이로 역대 최연소 우승을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음악 콩쿠르로 인정받고 있는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 그런데 여러분은 윤희상 작곡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희상 작곡가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희상은 20세기 서양의 전위 음악을 활용한 한국 음악을 추구해 현대음악 작곡가로서 대단한 명성을 얻었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꿈꾸며 조국의 현실과 민족에 대한 관심을 음악으로 꾸준히 표현하였습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음악으로 녹여냈던 윤희상 작곡가를 왜 우리는 어디에서도, 심지어 음악교과서에서도 만날 수 없었을까요? 그의 국제적 명성에도 불구하고 윤희상의 음악은 1967년의 정치 스캔들, 동백림 사건으로 인해 음악 교육과정에서 그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교과서에서는 만날 수 없지만 윤희상의 예술적 호는 경상남도 통영에서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년 통영에서는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가 개최되고 있는데요. 남한에서뿐만 아니라 윤희상의 음악은 북한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평양의 윤희상 음악연구소에서는 윤희상의 음악을 보존하고 매년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이 모두 윤희상의 작품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의 음악에 우리 한민족의 정신, 감정, 멋이 현연히 녹아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음악과 평화통일교육의 만남을 구상하면서 저는 동양과 서양의 선율을 조화롭게 아울렀던 그의 음악을 학생들과 감상하고 불러보고 그의 음악 속에 담긴 평화를 느껴 함께 나누는 활동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윤희상이 집필했던 새음악 교과서의 졸업하는 날이라는 동요 가창 활동과 나시린의 창작 오페라, 나비의 꿈 감상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현대 음악계의 한 획을 그은 윤희상의 음악과 평화의 꿈을 개방적인 태도로 수용하고 음악과의 만남에서 즐거움을 느끼기를 기대해 봅니다. 1차 시와 2차 시의 활동을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산청 출신으로 통영에서 자란 세계적인 작곡가 고 윤희상 선생님은 6.25 전쟁 당시 동요 50여 곡을 작곡했습니다. 그 당시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윤희상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들이 전쟁 중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즐겁게 노래를 부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동요들을 작곡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곡들은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느 음악 교과서에서도 한 곡도 수록되지 않은 채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1차 시에서는 윤희상이 작곡하고 아동문학가 김영일 씨가 가사를 작사한 졸업하는 날 동요를 배워보고 노랫말을 바꾸어 부르는 활동을 구성하였습니다. 교과서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노래이지만 아이들이 윤희상 작곡가의 동요를 새로 들어보고 따라 부르는 활동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시에서는 윤희상 작곡가의 생애를 기리고 그가 사랑했던 음악과 평화에 대한 열정을 그린 나시린의 창작 오페라 나비의 꿈을 감상하는 차시입니다. 음악으로 평화를 꿈꾸는 것, 또 자유로운 나비가 되고 싶었던 윤희상 선생님을 생각하며 평화를 꿈꾸는 나비의 상상화 그리기 활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워크북의 수업 참고 자료에는 1차 시와 2차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사용 안내 읽기 자료, 참고 영상 목록, 수업 팁과 활동 예시 답안, 졸업하는 날 악보를 수록하였습니다. 1차 시의 첫 번째 활동은 학생들과 윤희상 선생님의 연표를 살펴보며 그의 생애와 음악 세계를 탐구하는 활동입니다. 1917년 산청에서 태어나 1939년 일본으로 유학을 가 음악 공부를 시작한 윤희상 선생님. 오늘 배우게 될 졸업하는 날은 1952년에 작곡하였습니다. 윤희상 작곡가가 집필한 이 새음악 교과서는 부산과 경남 지역 초등학교에서 음악교육 자료로 사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 교과서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1957년을 살펴볼까요? 윤희상 선생님께서는 25년간 독일에서 세계적인 음악 작품들을 창작했습니다. 독일의 서베를린 음악대학에 1957년에 입학한 이후로 그가 세계적인 작곡가로 이름을 떨칠 때까지 독일은 윤희상 선생님의 제2의 고향이었습니다. 1969년 윤희상 선생님의 오페라 나비의 미망이는 독일 니른베르크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이 오페라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음악 비평가들은 현대 오페라의 갈 길을 윤희상이 열어주었다고 극찬했습니다. 1977년에는 윤희상 선생님께서 직접 독일에서 자서전인 상처 입은 용이라는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현대 음악의 5대 거장 중 한 사람, 또 유럽 평론가들이 꼽은 20세기 주요 작곡가 56인에 빛나는 윤희상 선생님의 삶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1992년에는 평양시에 윤희상 음악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윤희상은 남한에서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도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의 음악연구소에서는 매년 윤희상의 음악회와 윤희상 음악연구 토론회가 정기적으로 열린다고 하네요. 또한 남한의 민간음악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문화사업에도 적극 참여합니다. 이 연구소에는 윤희상의 생애와 음악 창작 활동을 보여주는 윤희상 박물관이 있으며 음악 잡지인 음악세계 편집부,
통일음악교육과 등의 부서들이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1995년 윤희상 선생님께서 25년간 작품을 창작했던 독일의 저택을 윤희상 평화재단이 매입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문, 사회과학, 예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기적으로 남북한과 동서양 예술, 또 세계 여러 학자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베를린과 한국의 평화협력 사업을 열고 있습니다. 2003년에는 경상남도 통영시, MBC 경남이 주최하고 재난법인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주관하는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가 열렸는데요. 이 콩쿠르는 세계적인 작곡가 윤희상을 기리고 이를 통해 국제문화교류에 이바지하며 전 세계의 재능 있는 젊은 음악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03년 창설되었습니다. 위 연표와 윤희상 선생님의 생애를 보여주는 참고 영상 자료를 학생들과 시청한 뒤에 윤희상 선생님께서 활동하신 장소들과 지역을 연결해보는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통영은 새음악 교과서 집필과 윤희상 국제음악 콩쿠르가 관련이 있고요. 독일은 윤희상 하우스, 윤희상 선생님의 자서전, 그리고 니른베르크 극장이 관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양에는 윤희상 음악연구소가 있습니다. 예시 답안을 참고하여 활동해 주시면 됩니다. 1차 시의 두 번째 활동은 동요 졸업하는 날을 듣고 따라 부르는 활동입니다. 윤희상 선생님께서 작곡하신 동요 졸업하는 날의 노랫말을 생각하며 듣고 따라 불러봅시다. 학생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여 들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음악을 듣기 전에 노랫말을 생각하며 노랫말을 읽어보고 떠오르는 장면을 이야기한 후에 들으면 조금 더 교육적 효과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학생들이 떠오르는 장면, 졸업식의 이미지, 또 졸업식 이후의 희망찬 미래 등등을 상상하게 해주시면 아이들이 노래를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현대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낱말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낱말풀이를 추가하였는데요. 친구라는 말 대신 가사에 동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동무는 함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으로 아이들에게 친구와 같은 말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학문은 지식을 열심히 배워서 익힌다는 뜻. 또 은혜는 베풀어준 마음에 대한 고마움. 감격은 마음 깊이 크게 감동한다는 뜻입니다. 노랫말을 어려운 뜻들을 알려주신 후에 노래를 들려주시면 됩니다. 노래 함께 들어볼까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나 긴 날이 같이 웃고 같이 놀던 배움의 동무 오늘은 떠나는 날 졸업하는 날 헤어져도 잊지 말자 선생님 은혜 기쁠 때나 슬플 때를 가리지 않고 서로 돕고 이끌면서 닦은 이 학문 큰 뜻 품고 떠나는 날
하는구나. 졸업하는 날 오래오래 잊지 말자. 오늘의 감격. 네, 이 노래는 4분의 4박자로 되어 있고 보통 빠르기로 부르면 되는 노래입니다. 하지만 1절에서 3절까지 가사가 많다 보니 학생들이 한 번에 따라 부르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필요에 따라 1절만 부르게 하시거나 1절과 2절까지 부르게 하신 후에 3절은 노랫말 바꾸기 활동을 할 때 불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요가 작곡되었던 시기가 6.25 전쟁 당시이다 보니 현대의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는 낱말들이 노랫말에 등장하는데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낱말풀이를 준비했습니다. 동무라는 말은 함께 친하게 어울리는 사람으로 지금 아이들이 사용하는 친구와 같은 말이고요. 학문은 지식을 열심히 배워서 익힌다. 은혜는 베풀어준 마음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다. 감격은 마음 깊이 크게 감동한다는 뜻이라는 점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노랫말을 들으며 가락이 음악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4분의 4박자 곡이니 4분의 4박자의 리듬골을 다양하게 변형하여 박수를 치며 들어보는 것도 좋고, 강약, 중강약, 샘열임에 따라서 학생들이 신체로 졸업하는 날에 맞추어 리듬과 빠르기를 표현해 보아도 좋습니다. 또 음의 높낮이를 코다이 리듬 기호, 손기호를 이용하여 구별하여 노래를 불러보아도 재미있습니다. 최소한 3번 정도는 듣고 따라 불러야 학생들이 이 노래에 친숙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활동은 노랫말 바꾸어 부르기 활동입니다. 졸업하는 날의 노랫말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친구들과 함께 3절의 노랫말을 바꾸어 불러봅시다. 학생들은 음악교과에서 이미 노랫말을 바꾸어 부르는 활동을 많이 해보았지만 이 활동의 경우에는 교사가 사전에 졸업, 통일, 평화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어 학생들이 주제에 알맞은 노랫말로 바꾸는 것이 목표입니다. 졸업은 끝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하지요. 남과 북이 지금 분단의 현실을 졸업하는 날을 아이들에게 상상해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졸업 이후에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데요.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고 나서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룬 후에도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세요. 학생들에게 우리들이 통일 이후에 할 수 있는 일들에는 무엇이 있을지 친구들과 이야기하여 가사에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가사를 만들기 전에 졸업, 통일, 평화에 대해 생각 그물에 나타내는 시간을 주시면 노랫말을 바꾸는 데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시를 살펴볼까요? 졸업을 떠올렸을 때 졸업식을 축하하고 또 졸업을 했다는 자랑스러움을 생각 그물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 축하를 통일과 한번 연결해 볼까요? 통일을 이루면 우리 한민족은 얼마나 기쁨을 느낄 수 있을지, 졸업식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느낄 수 있을지 않을지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남북이 통일을 한다면 자유로운 왕래와 교류가 가능하겠죠. 그런 것들을 축하해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 그물에 표현해 보았고요. 자랑스러움은 한반도가 평화로움을 되찾았다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 또한 통일 이후의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통일 한국의 시민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표현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가사로 바꾸어 보았는데요. 바꾼 노랫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통일해요. 축하하나
학생들도 가사를 바꾸어 3절 노래를 함께 불러보도록 지도해 주세요. 2차 시인 감상차시에서는 창작 오페라 나비의 꿈을 감상하게 됩니다. 오페라는 이야기와 음악을 결합한 음악극인데요. 전체적인 줄거리를 학생들에게 짧게라도 소개를 해주시면 음악 감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비의 꿈의 줄거리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윤희상이 수감 생활 속에서도 음악 창작에 대한 열의를 꺾지 않고 서대문 형무소, 감옥에서 오페라 나비의 미망인을 작곡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나비의 미망인은 앞에 활동에서 봤듯이 독일 뉘른베르크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을 했던 대작입니다. 600일 동안 수감 기록과 함께 같이 갇혀 있었던 예술가인 화가 이응노, 시인 천상병과의 교류도 볼만한 작품입니다. 윤희상에게 있어 나비는 감옥에 갇힌 자신의 모습이자 삶과 죽음의 두려움의 경계는 물론이고 인간의 자유에 채워진 조건으로부터의 해방을 상징했습니다. 분단이 되어 있는 우리 현실과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민족이지만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는 지금 우리 남과 북의 현실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통영 밤바다라는 아리아는 이 창작 오페라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줄거리는 어렵지만 아리아를 들어보면 이 가사에서 윤희상의 조국에 대한 사랑, 평화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창작 오페라에서 나비의 꿈이 주인공이 나비가 되어서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다고 하였는지 음악에서 찾아보고 또 아리아를 듣고 느낀 점이나 인상 깊은 점을 찾아 글로 써보도록 해주세요. 다음 활동은 나비가 꿈꾸는 평화 또는 내가 경험해 보았고 희망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활동입니다. 평화는 풍요로움, 화해, 자연, 행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비의 꿈 상상화 그리기를 할 때 학생들에게 나비의 꿈이라는 음악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또 스토리텔링을 함께 곁들여 주시면 도움이 되는데요. 저는 호접지몽 고사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호접지몽은 중국 철학자 장자의 꿈에서 비롯된 고사성어입니다. 장자는 어느 날 나비가 되어 꽃들 사이를 즐겁게 날아다니는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속에서 장자는 나비가 자신인지, 자신이 나비인지 분간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꿈을 꾼 이후에 인간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고민하였고 그 자유를 추구하는 일을 꾸준히 공부했는데요. 장자의 호접지몽은 그의 고민을 비유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비의 꿈이라는 창작 오페라도 또 윤희상 선생님의 오페라에서도 장자의 호접지몽 관련이 깊기 때문에 이 고사를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그림을 그릴 때 학생들이 자유와 평화와 나비의 연결관계를 녹여낼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함께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이들에게 눈을 감고 선생님의 스토리텔링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평화로운 풍경 속에 나비가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나비입니다. 나비가 바라본 세상은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은 평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비가 되어 세상의 풍요로움, 교류, 아름다운 자연, 화합, 행복한 모습을 감상해 보세요. 나비가 되어 경험해 본 평화로운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 평화로움을 색깔, 향기, 촉감, 맛, 소리 등 자유롭게 오감을 활용해서 표현해 보세요. 이렇게 상상화를 그리는 것으로 감상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우선 윤희상 작곡가를 재조명하기 위해 윤희상의 동요 졸업하는 날이라는 동요를 워크북에 수록했습니다. 윤희상 선생님의 이 곡은 통일 이후에도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졸업식의 의미와 뜻에 공감하고 졸업을 축하하고 또 다음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곡입니다. 통일교육에서는 특히나 학생들의 통일 의지 함양이 중요한데 분단 상황을 졸업하고 통일 이후에 서로 달라진 모습을 극복하며 함께 나아갈 것을 노래를 통해 다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상 선생님의 동요는 음악 교과를 통한 통일평화교육 제재곡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체험학습형 평화통일교육과 지역화 통일교육의 재료로서 윤희상 선생님의 고향인 통영에도 관심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통영에서는 윤희상 선생님의 생애와 음악적 발자취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이 수업을 통해서 작곡가 윤희상 선생님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고 통영국제음악당, 윤희상 기념관, 음악도서관, 윤희상 생가터, 음악여행기를 직접 방문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무엇보다도 이 수업을 통해 음악교과로 학생들이 유무형의 삶의 공간에서 꾸준히 평화를 창조하고 유지할 수 있는 평화통일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음악은 한민족의 역사, 삶, 문화 이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어서 음악을 배우는 것 자체만으로 남과 북의 문화적 동질성을 내면화하고 통일에 대한 가치관을 학생들이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음악은 문화적으로 상이한 사람들과도 쉽게, 즐겁게,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등학생들이 평화통일 감수성을 키워나가는 데 유의미하게 기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평화를 사랑한 작곡가 윤희상 수업에 참고하실 수 있는 참고 영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BS 역사저널 그날에서 촬영했던 윤희상 상처받은 용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6분가량의 영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시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현대 음악 중에서도 전위음악을 작곡했던 윤희상 선생님의 대표적인 곡인 예악 공연 영상입니다. 그는 종묘 제례악과 오케스트라를 융합하여 동양과 서양의 선율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냈는데요. 이 공연 영상도 보여주시면 윤희상의 동요 외에도 윤희상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윤희상의 오페라 심청은 독일 미넨 올림픽에서 공연을 했던 아주 유명한 오페라인데요. 판소리 심청가를 가지고 만든 오페라로서 5분 하이라이트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심청 오페라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에 필요한 나시린 선생님의 창작 오페라 나비의 꿈 영상도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베를린에 있는 윤희상 하우스를 소개하는 뉴스 영상도 참고 영상에 수록했습니다. 윤희상 선생님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된 선생님 또는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웹사이트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윤희상 선생님의 모든 재단 활동을 하고 있는 윤희상 평화재단 웹사이트, 또 통영국제음악 콩쿠르와 여러 가지 합창단, 음악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통영국제음악재단 홈페이지, 작곡가 나시린 선생님이 어떻게 나비의 꿈이라는 오페라를 창작하게 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 나시린 선생님의 블로그와 통일로 통하는 평화학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조금 더 음악과 평화 통일을 연결하는 자료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희상 선생님께서 1983년도에 하신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작곡가는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 관심이 없을 수 없다. 인간이 받는 고통, 억압, 불의,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속에 떠오른다. 고통이 있는 곳에 불의가 있는 곳에 나는 나의 음악으로 나의 말을 전하고자 한다. 윤희상 선생님의 말씀처럼 지금 현재 분단이라는 현실과 통일을 해야 하는 우리의 미래를 음악으로 함께 공부해보고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윤희성 선생님의 졸업하는 날 가창 지도 팁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졸업하는 날이라는 곡은 아이들이 아마도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윤희선 선생님의 동요이기도 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익숙하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아이들이 이 노래를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면서 뇌청 훈련을 통해서 이 악곡에 조금 익숙해지면 이 차시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수월하게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4단계에 나누어서 이 졸업하는 날이라는 노래를 천천히 지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악곡을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이 곡은 4분의 4박자 곡이고 빠르기는 보통 빠르기의 곡입니다. 4분의 4박자 곡은 아시다시피 한마디 안에 4분음표가 4개 들어있다. 그래서 4박자의 리듬골을 가지고 있는 노래이고요. 샘여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약, 중강약. 특히 노래를 처음 들으면서 처음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 샘여림에 맞춰서 손뼉치기 또는 무릎치기를 함께 해주면 좋은데요. 손뼉치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평소에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강의 세게의 경우에는 크게 손뼉을 치고 약은 터치, 중강은 손바닥의 가운데 부분을 쳐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뭐 무릎치기, 손뼉치기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강약, 중강약, 약, 중강약. 노래를 들으면서 샘여림을 치면서 네, 처음에 들어볼 수도 있고 또 박자 적기, 4박자 박자 적기를 하면서 들으면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해서 노래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들려주셔도 되고요. 또 저희 악곡이 1절부터 3절까지 쭉 연달아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1절부터 3절까지 다 들려주시기보다는 1절만 가지고 내청 훈련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먼저 샘여림 한번 손뼉치기로 해보겠습니다. 야, 주, 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나긴 날을 같이 웃고 같이 놀던 배움의 동무 오늘은 떠나는 날 졸업하는 날 헤어져도 잊지 말자 선생님을 내 기쁨 2절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잠깐 멈춰주시면 좋고요. 박자 적기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집중을 해서 박자에 맞게, 알맞게 박자를 저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1단계로 이제 샘여림과 리듬골, 그리고 박자에 조금 익숙해지면 두 번째는 게이름을 적어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게이름을 잘 읽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게이름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게이름은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보고 따라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솔, 도, 도, 레, 미. 처음에는 붙임줄, 이음줄을 굳이 알려주시지 않아도 되고요. 게이름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낮은 도와 높은 도, 높은 레 구분해서 적어주면 더욱 좋고요.
특히 개 이름을 쓸 때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실 수 있으니까 이때도 노래를 틀어주시면서 화면을 보면서 아이들이 개 이름을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나 긴 날을 같이 웃고 같이 놀던 배움의 동무 오늘은 떠나는 날 졸업하는 날 헤어져도 잊지 말자 선생님 은혜 기쁠 때나 슬플 생각보다 학생들이 이제 쓰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유 있게 주셔도 됩니다. 중간중간 수표를 체크해 주셔도 되고요. 노래를 부를 때 특히 숨 쉬는 것을 좋아해요. 끈이 항문 큰 뜻 품고 떠나는 날 졸업하는 날 멀리 가도 잊지 말자 동무의 사랑. 처음부터 가사로 부르기보다는 개명창을 여러 번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노래의 리듬 패턴을 알려면 개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 개 이름에 맞추어서 개명창을 불렀을 때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샘여림으로 손뼉치기, 박자 적기, 개 이름 부르기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르기를 진행하다가 또 지루해질 틈이 생기죠. 그러면 코다이 손키호와 함께 노래를 불러보셔도 좋습니다. 코다이 손키호는 낮은 도부터 높은 도까지 있는데요. 저희 악곡에는 높은 파까지 나오기 때문에 시작점을 배꼽 아래, 낮은 도를 배꼽 아래에서 시작하셔서 조절하시면 높은 파까지도 충분히 코다이 손기호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낮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눈높이에서 높은 도를 하시면 높은 레, 높은 미, 높은 파까지 충분히 손기호로 부르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 거 연습해 보면요. 솔, 도, 도, 레, 미. 자, 솔. 솔을 여기 얼굴, 코, 부에서 시작을 하면 솔, 도, 도, 레, 미. 네. 이 음의 높낮이를 손기호로 익히다 보면 재미있게 아이들이 악곡에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레, 도, 솔. 솔, 도, 솔, 도, 미, 레. 솔, 미, 미, 레, 미, 도, 미, 레, 미, 레, 도, 라. 특히 이 손키호 할 때 아이들이 좋아하는데요. 아이들에게 혼자 하라고 하면 어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별로, 그룹별로 학생들을 묶어서 학생들에게 미션을 주셔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시간 안에 손기호로 이 악곡을 성공하게 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제 도전 의식도 생기고 이 노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흥미를 갖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코다이 손기호를 그룹별로 묶어서 아이들에게 미션을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기호를 아이들이 이 악곡에 빠르게 맞게 정확하게 노래에 맞춰서 하긴 힘들지만 이 손기호 놀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노래에 익숙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맞춰서 딱 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날 졸업하는 날 헤어져도 잊지 말자 선생님 은혜. 아이들의 랩청 능력, 이제 개명창과 박자를 익히고 개명창도 불러보고 손기호 활동까지 끝난 이후에는 아이들과 다시 한번 내청 능력을 길러줄 수 있도록 2번 정도 따라 부르면 좋습니다. 2번 정도 듣고 따라서 이 곡을 익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워포인트로 간단하게 음의 높낮이를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 자료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나 긴 날을 같이 웃고 같이 놀던 배움의 동무 오늘은 떠나는 날 졸업하는 날 헤어져도 잊지 말자 선생님